가족 화상통화에 참여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28살 수진입니다. 금융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죠. 제 인생은 언제나 숫자와 함께했습니다. 엑셀 시트, 계산기 예산표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우리 가족에서 저는 항상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관심은 언제나 제 언니 지영에게 향했습니다. 지영 언니는 화려한 수상 경력과 장학금으로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묵묵히 가족의 모든 공과금을 관리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가스비, 인터넷 요금까지 모든 것을 제가 꼼꼼히 기록하고 지불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인정받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은 항상 특별했습니다. 그날만큼은 가족이 모두 함께 모이는 날이었으니까요. 이번에도 화상통화로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든 지출 내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이번만큼은 화면 밖이 아닌 화면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통화 시간 5분 전 아버지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참여하지 말라고요. 지영 언니의 빛을 가리고 싶지 않다고요. 그 순간 제 가슴속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제가 관리하던 모든 자동이체 목록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아파트의 모든 공과금이 제 계좌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83만 원의 관리비, 62만 원의 전기세, 47만 원의 가스비, 15만 원의 인터넷 요금까지 모두 제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돈 관리는 저를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자리에는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자동이체 취소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차가운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자동이체를 중단했습니다.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모든 공과금은 더 이상 자동으로 지불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의 주도권을 잡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업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메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전 팀장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준호의 메일이었습니다. 메일 제목은 인사 발령 안내였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가 제 팀으로 발령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밑으로요. 저를 팀장으로 호칭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1년 전 준호는 저를 회사 사람들 앞에서 모욕했습니다. 제 능력을 폄하하고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승진했고 이제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호는 제 밑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운명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준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가족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메일함에 또 다른 알림이 왔습니다. 부모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연체 알림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과금 미납 알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후에 준호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차갑게 응대했습니다. 업무적인 지시만 간결하게 전달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고 약했던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가 지시하는 업무에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모님께서 3번이나 부재중 전화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메일함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수도 공급 중단 경고,
전기요금 연체 통지서, 인터넷 서비스, 일시 중지 예정 안내문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메일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체 통지서와 서비스 중단 경고가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이제는 가스 공급 중단 예고까지 왔습니다. 부모님은 분명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항상 자동으로 처리되던 모든 것이 갑자기 중단되었으니까요. 제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지영 언니까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모든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무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모든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항상 원했던 인정을 이제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원했던 가족의 인정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생신 선물로 준비했던 작은 상자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열리지 않은 선물 상자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회색빛 하늘처럼 제 기분도 우울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준호가 커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건넸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받았습니다. 감사 인사도 없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이 알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 아파트 관련 연체 통지였습니다. 이제는 단전, 단수 예정일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수도는 내일, 정의는 모레, 가스는 사흘 후였습니다. 인터넷은 이미 끊겼을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지영 언니의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단 한 단어, 수진아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어머니 생신 기념으로 다시 화상 통화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수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참석하겠다고, 시간은 저녁 7시가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끝에 단 한마디를 추가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라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흐릿하고 불분명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영 언니가 상을 받을 때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던 모습, 제가 뒤에서 모든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을 때도 알아주지 않던 순간들, 준호가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했을 때의 고통스러운 기억까지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이제 겨우 일주일 만에 그들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공과금이 연체되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단순히 공과금을 중단한 것만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변할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금요일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순간이 될 것입니다. 화요일 아침 회사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금요일 화상통화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공과금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가족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존중과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문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에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 명확한 기한과 조건을 담았습니다. 모든 것을 법적 문서처럼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문서를 완성하고 저장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시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크로와상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늦은 깨달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과는 행동으로 증명된다고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식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샐러드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죠. 저처럼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금요일까지 기다려달라고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요. 샐러드를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존중과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오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보다 더 자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짧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요. 준호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럴 수 있을까요? 금요일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부모님 아파트의 공과금 독촉장이 여러 개 도착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수도가 끊길 것입니다.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서울에 큰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였습니다. 우산을 챙겨 출근했습니다. 예상대로 오전부터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무실 창문에 빗방울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전문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저와 준호는 나란히 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제 말에 적절하게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파트너처럼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임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호가 기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며 하이파이브를 청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응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준호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고요. 저는 진심으로 들리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지영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부모님 집에 물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당황하셨다고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금요일에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적어도 물만이라도 다시 공급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수도 요금만 결제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언니에게 곧 물이 다시 공급될 거라고 알렸습니다. 언니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꼭 참석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수진이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하늘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부모님 아파트에 수도가 다시 공급되었다는 확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작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와 가스,
인터넷은 끊긴 상태였습니다. 내일 화상통화는 어떻게 할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휴대폰을 사용하실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금요일 준비로 바빴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모든 조항이 공정하고 명확한지 확인했습니다. 부모님과 지영 언니가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인지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모든 금융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매달 어떤 공과금을 얼마나 지불했는지, 총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준호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승낙했습니다. 회사 근처 일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전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그림자처럼 살아왔다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항상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래서 더 오만하게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오후에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도가 다시 나와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꼭 보고 싶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뵙겠다고요? 퇴근길에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내일은 어머니의 생신이었으니까요. 비록 지금 상황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축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가져갈 것입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의 표정, 제가 할 말들, 그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요. 깊은 잠에 빠지기 전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하게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깔끔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책상 위에 작은 선물 상자를 올려놓고 갔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메모와 함께 과자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요. 작은 선물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해졌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은 저녁 시간에 있었습니다. 업무는 기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할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침내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머니의 생신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노트북을 준비하고 모든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지난 3년간의 모든 공과금 지불 내역, 연체 통지서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저녁 6시 50분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계약서, 금융기록, 연체 통지서들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7시 정각 화상통화 초대가 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3명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지영 언니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에 켜진 촛불만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기가 끊겼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지영 언니는 강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너무 성급했다고, 수진이의 마음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영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침묵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화면 공유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준비한 계약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부모님의 모든 공과금을 관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25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제 계좌에서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총 2,8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감사 인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지영 언니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넘겨 계약서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조항, 가족, 구성원 모두의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 두 번째 조항, 모든 가족 행사에 차별 없이 참여할 것. 세 번째 조항, 재정적 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 모든 조항에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기한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서명을 해놓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메일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약서가 세 사람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항상 수진이에게 의존했다고,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영 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수진이가 다 알아서 한다고만 말씀하셨다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영 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요. 부모님은 우리 자매 사이에 벽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의 능력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방금 도착한 제 메일을 열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지영 언니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완성된 계약서가 다시 제게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모든 공과금 자동이체 설정 화면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재설정 버튼이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원상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가족 모임에 함께할 것,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자동이체가 다시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모두의 공동 책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화상으로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요. 이번 주말에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지영 언니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서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생일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향기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을 정리하고 계셨고 지영 언니는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웃음도 많이 나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가 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제가 지난 3년간 지불했던 공과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분할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요. 대신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가족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의 경험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주말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를 초대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 이후로 부모님이 많이 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요. 더 이상 언니의 성취만을 자랑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대신 가족 모두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시기 시작했다고요. 언니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매로서, 친구로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만족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매주 가족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공과금은 이제 부모님과 저, 그리고 지영 언니까지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언니와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준호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서로 존중하는 동료로서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고 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강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당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3개월 후 우리 가족은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4일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함께 바다를 보고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줬는지 몰랐다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 언니만 특별하게 여기며 저를 소외시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 가족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요. 저는 모두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워한 적이 없다고, 그저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바닷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공과금을 중단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람도 그림자 속에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빛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준호와 저는 좋은 팀워크를 유지하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누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가치를 알고 그것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저만의 빛으로 당당히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나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관계를 변화시켰나요?